하천의 기적. 도심을 가로지르는 골칫덩이가 탈바꿈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청계천입니다. 사실 이 하천이 고가도로였다는 사실에 해외는 더 경악했습니다. 시멘트에서 완벽한 생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계천. 모두가 따라하는 이 하천 프로젝트의 경이로움을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에 재학 중인 애쉬 링크스입니다. 최근 졸업 논문으로 성공적인 도심 속 친환경과 관련된 재건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지역 내 계획을 세워보라는 주제를 받았죠. 저는 흔하지 않은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례를 찾아 나섰을 때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인 선배가 권유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은 어때? 라고 말이죠. 동양의 작은 나라를 사례로. 저는 동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같이 관광을 가자는 핑계로 한국행 비행기에 저를 태웠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도서관에서 논문 주제를 정하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윌슨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애쉬, 이번 졸업 논문은 단순한 이론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찾아보라고. 미국의 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 모델을 제시해야 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라면 이미 유럽이나 북미의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다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며 고민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 정비 사업, 파리의 센강 개발 프로젝트,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것들은 이미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었거든요. 차별화된 사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 제이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쉬, 논문 주제 정했어? 아직요. 좋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제이슨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은 어때?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청계천이요? 그게 뭔가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데 원래 고가도로였다가 완전히 복원한 거래. 정말 성공적이라고 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제안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도시들은 대부분 오염되고 혼잡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선 도시 계획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선배. 아시아 사례는 좀 미국과 환경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제이슨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편견 버려, 애쉬.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은 구식이야.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봐. 직접 본다고요? 응. 이번 방학에 한국 여행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 청계천도 보고 관광도 하고 일석이조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동양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테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이슨 선배가 계속 설득했어요. 애쉬,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논문 소재도 구할 수 있고 견문도 넓힐 수 있잖아. 결국 제이슨 선배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애쉬, 조심해라. 동양은 우리가 아는 곳과 많이 다를 거야. 출발 전 미리 청계천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이건 분명 홍보용 사진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특히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예약금을 냈고
제이슨 선배도 기대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불안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논문 소재로 쓸만할까? 제이슨 선배는 옆자리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신나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 항공사였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미국의 항공사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나라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기내식도 예상보다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들어있었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어요. 매운맛도 적당했고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이슨 선배가 어때? 한국 음식? 하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비행 중에 기내 영상으로 한국 소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현대적이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깨끗한 거리,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특히 청계천이 잠깐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홍보용 영상이니까 좋게 보이는 거겠지. 실제로는 다를 거야. 그래도 호기심은 생겼어요. 직접 보면 어떨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제가 이용해본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보스턴의 로건 공항이나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보다도 훨씬 세련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인가 싶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공항에서는 무뚝뚝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또 놀랐어요. 공항철도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국제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모습이었어요. 제이슨 선배가 말했어요. 어때, 애쉬? 생각보다 괜찮지? 네, 정말 예상과 다르네요. 그럼 청계천은 어떨까? 기대되지 않아? 솔직히 기대보다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내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들과 질서정연한 건물들. 이게 정말 아시아 도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청계천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싶으니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이슨 선배와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라고 해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침 8시쯤이었는데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만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난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죠. 애쉬, 저기 보여. 제이슨 선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멀리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청계천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소음은 줄어들고 대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심 한복판에 하천이 있는 건가? 반신반의하며 걸어갔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선 물이 정말 맑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한 물 냄새가 났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하천이야? 제이슨 선배에게 물었지만 선배도 처음 보는 거라 똑같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인가 싶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배운 도시계획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따라 걷고 계셨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분들, 정장 차림으로 출근길에 잠깐 들른 듯한 분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모님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시는 분,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어요. 경계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제이슨 선배, 이거 진짜예요? 나도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연출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맞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만약 연출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학과 학생으로서 꼼꼼히 관찰해야 했거든요. 물의 상태, 주변 시설, 사람들의 행동 패턴. 모든 걸 세심하게 봤어요.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물의 깨끗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어떤 도시의 하천보다도 깨끗했어요. 투명도가 정말 높았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새들이 내려와서 물을 마시거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생태계였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가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무릎까지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애쉬, 저거 봐. 제이슨 선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할아버지가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스턴에서 볼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심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새들과 교감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청계천에서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잠깐 산책하고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보스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심 하천가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위생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오후가 되자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3, 3, 5 모여서 간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건전했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제이슨 선배, 이게 정말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글쎄, 아직 하루밖에 안 봤으니까. 며칠 더 관찰해봐야 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보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치킨이나 맥주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정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정말 훈훈했어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해가 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낮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밤 10시쯤 되니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작은 플리마켓도 열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정말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애쉬,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이슨 선배도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야경을 구경하고 보스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보스턴에서는 밤에 여성이 혼자 공원이나 하천가를 걷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도시계획학과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이런 곳은 이론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날이었던 걸까? 제이슨 선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애쉬, 내일도 가봐야겠어. 오늘 본 게 정말 평상시 모습인지 확인해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봐야겠어요. 도시계획학과 학생으로서 단순히 감탄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둘째 날 새벽 6시, 저는 혼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이슨 선배는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어제 본 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학과 학생으로서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조깅하시는 분들, 태극권 하시는 분들,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어폰까지 끼고 말이죠. 보스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도시계획 이론에 따르면 도심 하천가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온 학생인데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조깅하세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새벽 공기가 정말 좋거든요. 혼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청계천에서 새벽에 혼자 조깅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계속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넘어지면 즉시 도와주고, 길을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강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0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청계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요. 벌써 15년 넘었나? 매일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여기 오면 기운이 나요.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학생, 청계천이 왜 좋은지 알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나이도, 직업도, 돈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공공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회사원분께 물어봤죠. 매일 여기서 점심 드세요? 아니요, 가끔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와요. 왜 하필 청계천인가요?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오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또 다른 직장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물만 바라봐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죠?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과도 인터뷰했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벤치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죠. 학교 끝나고 자주 여기 와요? 네, 거의 매일요.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 안전하잖아요.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보스턴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천가에 혼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온 부부에게 말을 걸어봤죠. 밤에 아이와 나와도 안전한가요? 당연하죠.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보다 안전해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부부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밤에 3살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동기들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새벽 조깅하는 여성들,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하천이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몇 시간 후 동기들의 반응이 왔어요. 애쉬, 이거 연출된 거 아냐? 너무 완벽한데? 뭔가 이상해. 한국 정부가 홍보용으로 만든 장면 같은데.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틀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이게 그들의 진짜 일상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제가 답장을 보냈지만 동기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논문에 쓰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감탄만으로는 학술적인 연구가 될 수 없어요. 그날 밤 제이슨 선배와 이야기했어요. 선배,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근데 동기들이 연출 같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해. 너무 이상적이긴 하잖아. 하지만 내가 봐도 연출 같지는 않아.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자. 통계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담당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외국 학생이 청계천을 연구한다니 정말 기쁘네요. 필요한 자료는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청계천 복원 전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 발생률 통계. 모든 데이터가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률이 95%나 감소했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도시계획학과에서 배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보통 도심 재개발을 하면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만 할 뿐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은 정말로 범죄 자체가 줄어든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시민 참여도였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완성 후에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원봉사단만 해도 3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민 참여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날 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동기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찾았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야.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애쉬,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말 답답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고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도시계획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정말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계획학과 학생으로서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청계천의 안전성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제 측량 장비를 벤치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이 장비는 $3,000가 넘는 고가의 정밀 기기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 벤치를 골라서 장비를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없어진다면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이슨 선배는 애쉬,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분 후에 돌아왔는데 장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만진 흔적조차 없이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장비가 떨어질 뻔한 걸 누군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비싼 장비를 건드리지 않다니요. 두 번째 실험은 더 과감했어요. 지갑을 벤치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척 해보는 거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험이죠. 지갑을 떨어뜨리면 30초 안에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 걸어갔는데 30초도 안 되어서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돌아보니 50대 아주머니께서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찾으셨네요. 외국분인데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주우러 뛰어와 주시다니요. 매사추세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벤치에 놓아둔 연구 노트 위에 누군가 비닐봉지를 씌워주신 거예요. 노트가 젖지 않도록 보호해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본인 우산을 아끼지 않고 제 연구 자료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와서 인사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야. 중요한 공부 자료 같은데 젖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가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4년을 다녔지만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번째 실험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부러 벤치에서 졸고 있는 척 해봤어요. 밤늦은 시간에 외국인이 혼자 잠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보스턴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깨우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살짝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지켜보고 마치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는데 제 옆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험은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복잡한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져버렸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걸 표정만 보고도 아시더라고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청계천이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리 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15분 넘게 걸어서 청계천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손자 같은 아이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손자처럼 여겨주시다니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만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매사추세츠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겠어?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말에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친구들에게 또 다른 영상을 보냈어요. 측량 장비 실험, 지갑 실험,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는 모습까지 모든 걸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이것도 연출이라고 할 거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애쉬, 이건 정말 신기하다.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 측량 장비를 그렇게 두고도 안전하다고?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제 룸메이트 마크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애쉬, 나도 가보고 싶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도시계획 이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드디어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애쉬,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제이슨 선배와 함께 더욱 체계적인 관찰에 나섰습니다. 시간대별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안전사건 발생 빈도를 측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례들을 기록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청계천 주변의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활동,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 모든 게 계획되거나 강요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선배, 이건 정말 특별한 사례네요. 맞아. 도시계획사에서 찾기 힘든 성공 모델인 것 같아. 선배도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논문으로 쓰면 정말 주목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친구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가자.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통계 자료도 더 모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감탄만으로는 학술적인 연구가 될 수 없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청계천에서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기술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이슨 선배와 함께 서울시청을 다시 방문해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담당 공무원 박정호 과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오신 학생분들이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제가 질문하자 박 과장님이 깊이 있게 답해 주셨어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완성 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했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배운 하향식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그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협력한 거군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을 남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기게 된 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박 과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원 전 청계천은 고가도로 아래 더러운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민 참여도 통계였어요. 복원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완성 후에도 수백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시민 참여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자신들이 만든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키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청계천 자원봉사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단장을 맡고 계신 이순자 할머니와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요. 벌써 10년도 넘었나?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이순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청계천 생겼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생기다니. 그래서 자주 나와서 구경했는데 가끔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하면 그냥 주워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보람있어요. 청계천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좋은 분들이라서 재미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청계천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자원봉사자분도 만나봤어요. 70대 할아버지이신 최병우 씨였어요. 매일 나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할 일도 없고 여기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면서 쓰레기 있으면 줍고, 길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내해주고, 그런 일들이요. 보람을 느끼시나요? 최 할아버지가 정말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덕분에 청계천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통계 자료, 인터뷰 내용, 사진과 영상들. 정말 방대한 양이었어요. 제이슨 선배와 함께 분석해보니 놀라운 패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청계천의 성공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핵심이었어요. 셋째, 완성 후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선배, 이건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네요. 맞아. 기존의 도시계획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공 사례야. 그런데 이걸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 문화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날 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있는 지도교수 윌슨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청계천 모델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윌슨 교수님으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예상과 달리 회의적이었어요. 애쉬, 흥미로운 사례이긴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 미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을 거야. 좀 더 현실적인 주제로 바꾸는 게 어떨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다니. 제이슨 선배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애쉬,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잖아.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하지만 선배, 원리는 같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함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 그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잖아. 선배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본 그 감동이 가짜일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청계천을 다시 방문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 시민분이 답해 주셨어요. 글쎄요. 원래 우리 민족이 정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청계천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 청계천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더 배려하게 되고 함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통찰이었어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또 다른 시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깨끗하게 유지될까? 하지만 다들 소중히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내 집 앞마당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거였어요. 주인의식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혼자 청계천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모델을 미국에 적용할 수 없을까?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같을 텐데.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디나 비슷할 거예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친구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이건 단순한 한국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애쉬,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문화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정말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연구 주제였거든요.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든 이 모델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윌슨 교수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거든요. 애쉬, 논문 주제를 바꿔야겠어. 청계천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미국 실정에 맞지 않는 사례로 논문을 쓰면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수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애쉬, 이해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적용 가능성이 떨어져. 차라리 보스턴의 찰스강 재개발이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검증된 사례를 다루는 게 어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다니. 제이슨 선배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애쉬,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흥미로워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거야. 선배, 그래도 처음에는 감동받으셨잖아요. 감동과 학술 연구는 별개야. 객관적으로 봐야지. 정말 외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거나 포기하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청계천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신 일, 시민들이 제 장비를 지켜준 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요? 그때 우연히 며칠 전에 인터뷰했던 최병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 아직 여기 있었어? 네, 할아버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 우리 청계천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무슨 걱정 있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물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청계천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좋은 건 원래 믿기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은 언젠가 알려지게 되어 있어. 내가 본 게 진짜라면 계속 알리려고 노력해야지. 처음에는 안 믿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격려를 들으니 조금 힘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논문을 써야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반대하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이슨 선배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선배,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애쉬, 일단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청계천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구해봐. 지금은 졸업이 우선이야.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까? 그때 공항 직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청계천 구경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외국분들이 오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떤 의미세요? 청계천 생기기 전에는 우리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한 거죠. 공항 직원분의 말을 들으니 다시 확신이 섰어요. 이게 바로 청계천의 진짜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었던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설령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제가 본 진실을 끝까지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까? 보스턴에 도착해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친구들이 애쉬, 어떻게 할 거야? 논문 주제 바꿀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야. 청계천으로 하겠어. 정말 교수님이 반대하시는데 설득해 볼 거야. 윌슨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교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애쉬,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미국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교수님, 원리는 같을 거예요.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은 어느 나라든 중요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교수님이 망설이시는 걸 보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교수님, 만약 제가 이 모델을 미국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청계천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보스턴에 적용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운다면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해. 그리고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 모델이어야 하고. 만약 설득력이 없으면 주제를 바꾸는 걸로 하자. 네, 교수님. 꼭 해내겠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부터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청계천 모델을 분석하고 미국 도시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적용 방안을 구상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애쉬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청계천에서 경험한 그 감동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이 모든 걸 미국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주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초안을 완성했어요. 청계천 모델의 미국 적용 방안 보스턴 찰스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시민 참여 방법,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등등. 윌슨 교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교수님이 며칠 동안 검토하신 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애쉬, 연구실로 와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승인해 주실까? 아니면 또 반대하실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애쉬, 보고서 잘 봤어.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더군. 미국 적용 방안도 구체적이고 드디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럼 진행해도 될까요? 조건부로 승인하지. 하지만 정말 어려운 도전이 될 거야. 과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거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큰 도전이 시작된 거구나. 하지만 청계천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을 품고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의 연말 세미나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청계천 모델의 미국 적용 가능성 보스턴 찰스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정말 떨렸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이 발표에 달려 있었거든요. 발표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청계천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들, 수집한 데이터들, 그리고 미국 적용 방안까지. 모든 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특히 청중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강당에 들어섰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놀랐어요. 윌슨 교수님 말씀으로는 보스턴 시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참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쉬, 준비는 됐나?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들의 표정을 보니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제 동기들은 또 청계천 이야기구나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멋진 건물, 첨단 기술?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청계천 복원 전후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더럽고 냄새나던 하천이 어떻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들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신 일, 시민들이 제 장비를 보호해준 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측량 장비 실험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결과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계천 모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시민 참여, 공동체 의식, 자발적 관리 시스템 등등.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국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보스턴 찰스강을 예시로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스템, 공동체 이벤트 등등.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또 다른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본 욕구는 같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할 거예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중 중에 있던 보스턴 시청 관계자가 손을 들고 질문한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혹시 우리 찰스강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답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기들도 애쉬, 정말 대단하다.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제 룸메이트 마크가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걸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윌슨 교수님도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애쉬,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알겠군. 감사합니다, 교수님. 청계천에서 직접 경험한 감동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발표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다른 대학의 교수들, 도시계획 관련 연구소들, 심지어 언론사에서까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연구한 학생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보스턴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컨설턴트 제안을 해온 거예요.
찰스강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학부생인 제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윌슨 교수님도 애쉬, 정말 대단한 성과야. 학부생이 이런 기회를 얻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알려진다는 최병우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거죠. 제이슨 선배도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애쉬, 미안해. 처음에 의심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였네. 괜찮아요, 선배.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나도 다음에 한국 가면 청계천 꼭 봐야겠어. 선배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몇 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여러 도시의 담당자들이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특히 시카고 시청에서 온 이메일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카고 강 정화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학부생인 제게 이런 제안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청계천에서 경험한 그 감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해 말 도시계획학과에서 주최한 논문 발표회에서 제 논문 청계천 모델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떨렸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청계천을 만들고 가꾸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특히 길을 잃은 저를 손자처럼 도와주신 할머니, 매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청계천에서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상식이 끝나고 윌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쉬, 내가 단순히 좋은 논문을 쓴 게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앞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 모델을 참고할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든 게 청계천에서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청계천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갔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보스턴 찰스강 프로젝트가 드디어 첫 번째 구간을 완성했어요. 개장식 날 현장에 섰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청계천에서 경험한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보스턴에 재현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개장 첫날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쉬러 오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청계천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보스턴에서도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네요. 보스턴 시청 담당자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청계천의 이순자 할머니처럼 보스턴에도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안내하는 시민들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요. 윌슨 교수님도 직접 현장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찰스강 주변 범죄율이 30%나 감소한 거예요. 청계천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애쉬, 내 이론이 맞았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는구나. 보스턴 경찰청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 무렵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두 제가 발표한 청계천 모델을 참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청계천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미국 도시계획계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시애틀에서 온 소식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계천을 모델로 한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성공 모델을 미국에 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그해 여름,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청계천 모델을 미국에 전파한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정말 설레고 기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공항에서부터 반가운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청계천 자원봉사단 분들까지. 가장 반가웠던 건 최병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우리 외국 학생. 잘 되었다고 들었어.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진실이 알려졌어요. 그럼 좋은 건 원래 전해지게 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청계천 같은 곳이 생겼다며. 청계천을 다시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신 일, 시민들이 제 장비를 지켜준 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 모든 감동이 이제 미국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떨렸어요. 저는 청계천에서 도시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 교훈을 미국에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수여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졸업 후에는 더 많은 도시에 청계천 모델을 전하고 싶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청계천처럼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UN 해비타트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컨설턴트로 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청계천 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이었어요. 학부생인 제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제안을 수락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던 제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청계천에서 일몰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논문 소재를 찾으러 온 회의적인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을 품고 떠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계천이 저를 완전히 바꾼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더욱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각종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다른 도시들의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제 논문이 도시계획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애쉬,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몰랐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모든 게 청계천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졸업 후 본격적으로 UN 해비타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케냐 나이로비였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정말 가능할까? 걱정도 많았지만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믿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같다는 것을요. 나이로비에서의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작은 하천 하나를 정화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계천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말이죠.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국 모델이 아프리카에서도 통하네요. 현지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계천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청계천에서 경험한 그 확신이 저를 지탱해줘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공간은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최근에는 정말 뜻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보스턴 찰스강 프로젝트 첫 번째 구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청계천의 자원봉사단처럼 말이죠. 애쉬의 예측대로 되고 있어. 공간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윌슨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기뻤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보스턴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낸 건데 찰스강에서 손자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청계천에서 저를 도와주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도 가끔 청계천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갔던 그 작은 하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도시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